안녕하세요. 만화클래식 진행자 송인수입니다. 올해도 SWA와 저희 사이드비가 콘텐츠 창의 인재 동반 사업 K코믹스 브릿지 프로젝트의 창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멘토링은 8명의 멘토가 각 2명씩 총 16명의 멘티와 만나 함께 단편 출판 만화를 만들고 출간해 2026 하고 싶은 만화전에 참여하고 앤솔로지 북을 통해 정식 데뷔를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K코믹스 브릿지의 멘토로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저와 최재훈 작가, 황별이 작가, 그리고 산호 작가님도 함께 하시니까요. 평소 만화 클래식 애청자분들 중에 출판 만화 창작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번 에피소드에 달려있는 링크를 통해 4월 15일까지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도 새롭게 만날 창의인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합리한 세상 속 고집과 객기로 뭉친 청춘들의 자유를 쫓는 창업신화. 듣는 웹툰 웹툰이스타 396화 이태원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 소리가 좀 많이 비네요. 네, 오늘 한 분이 없으시죠. 네, 오늘 사자탄 기림님은 감기, 독감에 좀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맞아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못 오게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어가지고 온도차가 심하고 꽃가루도 날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인테리어 작가님이랑 저도 지금 코가 맹맹한 상태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정상적인 2명이서 녹음을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할 만화는 진짜 유명한 웹툰이죠. 그쵸. 드라마까지 된 이태원 클래스인데 이태원 클래스. 네, 아마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네. 저희 가스총님께서 간단하게 줄거리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태원 클래스의 내용을 그냥 진짜 뭐 한 줄 요약을 해보면 박세로이라는 주인공 박세로이가 네. 요식업계 1위 장가의 회장과 장가 기업 자체랑 맞다이를 뜨는 맞아요. 복수극의 형태를 뜨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근데 무엇으로 복수하냐? 자기도 완전 밑바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식업계 1위까지 가겠다. 요식업 장사로만 겨루는 형식의 복수극인 점에서 굉장히 재밌는 작품입니다. 맞아요. 거대한 기업을 일개 개인이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서 네. 요식업 1위를 쟁취하는 그 이제 뽕맛에 그 당시에 이태원 클래스가 한창 유행했을 때 그렇죠. 네, 자영업자들의 꿈이 됐던 네. 낭만 같은 웹툰이죠. 맞아요. 저희가 그리고 코로나 키즈들이잖아요. 맞아요. 2002년 여기 퀴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은 세대잖아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고3 때 봤거든요. 고3 입시할 때 봤어요. 막 학원 선생님이 너네 이태원 클래스 봤어? 그런 걸 보고 만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만화 학원했어요? 네.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와 재밌다. 전 드라마를 먼저 보고 원작을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웹툰을 많이 안 보던 때여가지고 학생 때 좀 자기 좋아하는 것만 보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많이 안 보고 있다가 이태원 클래스 드라마 보고 되게 굉장히 재밌다 이러면서 단편을 만화카페에서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죠. 뭐 고2 때 접하셨나요? 저는 사실 이태원 클래스가 처음 나왔을 때 안 봤어요. 이유는 드라마가 처음 나왔을 때? 네네. 네. 드라마가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좀 단순한 이유고 그 배우님께 좀 죄송하지만 네. 머리가 굉장히 좀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박세로이 컷이라고 박세로이 컷. 네, 새로운 유행을 이제 선도시킨 그런 좀 선구자적인 머리인데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못생긴 머리였어요. 그래서 밤티였다. 맞아요. 그래서 좀 그 드라마를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안 생겼다. 나한테는 아직 너무 먼 미래의 패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딱히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수험 시기이기도 해가지고 저는 패스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보게 돼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개인적인 견해로 네. 사실 그 배우분 있잖아요. 박세로이 연기하신 서강준 님이신가요? 아니요. 박서준. 누구지? 박서준. 네. 박서준 님이 연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박서준 님도 그 컷을 완전히 소화하진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요? 저 네. 지금 다시 보니까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기긴 했죠. 네. 그래가지고 박서준이니까 저 정도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파급력을 박서준 머리 했었어요. 맞아요. 박세로이 머리가 굉장히 그 전까지 뭐 투블럭, 뭐 울프컷, 뭐 이렇게 긴 머리가 유행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단체로 뭐 삭발을 하거나 맞아요. 짧은 머리를 해가지고 뭐야
솔직히 진짜 그 당시에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유행이. 그렇죠. 세상이 나한테 몰카라나 하면서 좀 당황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쁘다. 맞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박세로이보다는 밥 세 공기라고 저는 불렀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유행이 있었죠. 그러니까 밥 세 공기 이러면서 맨날 불렀었었는데 그런 게 좀 추억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안 본 사람이 없었어요. 이태원 클라스. 맞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 할 것도 없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웹툰도 부응을 했었고 OTT 시리즈가 너무 발달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연재하던 게 이태원 드라마로 나왔던 게 이태원 클라스여가지고 와 정말 안 본 사람이 없었죠. 맞아요. 이거를 안 볼 수가 없는 이유가 그 아마도 다 보셨을 것 같아서 이걸 설명을 또 해야 되나 싶지만은 네. 진짜 간단하게 1화의 줄거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그 박세로이 군이 원래는 그 아버지가 장가에서 일하는 부장님이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부장님이 박세로이를 데리고 전학을 가게 되거든요. 네. 네, 전학을 가게 되는데 하필 그 전학한 학교가 장가의 회장님 아들이 다니는 곳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회장 아들을 학교에서 전학 첫날에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름이 장근원이에요. 네. 근데 그 장근원이라는 친구가 학교에서 진짜 전형적으로 일진처럼 친구를 엄청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일진이죠. 맞아요. 일진처럼 해야 돼요. 아 맞네. 일진이죠. 선생님들도 터치를 못하고 다른 그러니까. 애들도 막 알면서 다 모른 척하고 맞아. 그럴 정도로 학교의 왕이에요. 왜냐하면 회장 아들이고 재벌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박세로이 군은 되게 정의감이 넘치고 의로운 성격이라서 그거를 보고만 있지 않고 장근원의 싸대기를 한 대 딱 갈겨줍니다. 맞아요. 주먹 갈기지 않아요? 싸대기가 아니었구나. 주먹. 맞아요. 여튼 때려가지고 네. 이제 선생님 다 오고 그 장가 회장님이랑 이제 박세로이 군의 아버지랑 3자 대면을 하면서 네. 너희 아들이 무릎 꿇고 장근원에게 사과를 하면은 퇴학금 면해주겠다라고 회장님이 제안을 하세요. 근데 그쵸. 이제 세로이 군은 그거를 거절하게 됩니다. 맞아. 네, 거절을 하고 그 아버지도 그 여파로 아들의 결정을 응원한다고 잘려요. 잘리는 게 아니라 자진 퇴사하십니다. 잘린 거죠. 잘린 것도 맞죠, 사실. 압박을 받아서 퇴사한 거니까. 그러니까. 퇴사하고 이제 박세로이 씨랑 같이 그 포차를 열기로 약속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맞아. 진짜 그 장군은 그 못된 새끼가 음주운전 뺑소니를 낸 거예요. 근데 그 뺑소니를 낸 당사자가 박세로이 군의 아버지였고 그 일을 묻기 위해서 장가 회장님 장대희 씨거든요. 네. 장대희 씨가 그 뺑소니 범을 사실은 장근원인데 다른 놈을 잡아놓죠. 맞아요. 다른 사람을 잡아 넣어가지고 네. 박세로이는 이제 열받아서 장근원을 폭행을 하겠죠.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네. 박세로이 그 증거 자료를 보게 됐는데 경찰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 이거 수사 협조 요청해달라고 이거 합의해달라고 요청 들어왔다 이러면서 딱 합의 자료를 봤는데 장근원이 몰던 오토바이야. 그래서 보면서 번호판이 엄청 특이하거든요. 7777이었어. 맞아요. 그리고 드라마에선 자동차고 네. 그 웹툰에서는 스쿠터 약간 오토바이 형식의 장근원 이니셜이 박힌 그래서 그거 보면서 두들겨 패러 갔지만 결국 경찰들에게 제압을 당해서 감옥을 가게 돼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장가 회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너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과하면은 내가 봐줄게 그렇죠. 이러는데 소신 대기 맞아요. 왜 이렇게 잘해? 근데 그 박세로이 씨는 아버지의 유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신념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렇죠. 장가 회장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15년짜리 복수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 복수를 이행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다 담겨 있는 게 이제 이 만화의 전체 줄거리예요. 그렇죠. 1화가 진짜 너무 파격적이었죠. 저 이렇게 불쌍한 주인공은 맞아요. 처음 봤어요. 악의 구렁텅이로 이 광진 작가의 특징인가? 약간 주인공들이 다 약간 처음에 그냥 바닥까지 쳐요. 맞아요.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처음 딱 나왔을 때 제가 재밌게 본 링크보이라는 작품도 주인공이 굉장히 바닥을 치거든요. 걔 죽잖아요. 네. 네. 이렇게 스포했는데 어쨌든 바닥을 처음에 나와서 그러니까 숨 쉴 틈도 없이 싸닥으로 때려서 너 퇴학. 그 다음에 오케이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 죽음. 그리고 감옥. 그니까. 이게 3단으로 떨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불쌍하지? 그러니까 모두 다 박세로이를 응원하고 또 악역의
악역이라고 하면 장대위 회장이랑 장근원이 있는데 전 장근원이 되게 웃긴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게 이름부터 근원이야. 악의 근원 해가지고 아 그래서 근원이에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장근원이어가지고 와, 이 자식 악의 근원이어가지고 근원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제일 재밌게 본 캐릭터가 장근원인가요? 제일 재밌게 본 캐릭터는 흥미로운 캐릭터. 전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최애는 따로 있어요. 앞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박세로이가 내용을 간단하게 더 설명을 해보자면 네. 박세로이가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감옥에서 나오게 된 후에 원양어선을 타고 원양어선에서 돈 번 걸로 포차를 차리잖아요. 네. 단밤, 꿀밤, 꿀밤. 꿀밤이자 단밤을 차리는데 그걸 차려가지고 거기 직원이 2명 있어요. 맞아요. 초반에는 조폭이랑 트랜스젠더. 조폭이랑 트랜스젠더. 네, 이름을 약간 까먹었는데 네. 여튼 그런. 그래서 마현이 직원이 캐릭터, 트랜스젠더가 마현이고 네. 조폭이 최승건이라는 캐릭터인데 아, 저는 마현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트랜스젠더 네. 캐릭터요. 주방장 캐릭터죠. 맞아요. 네. 요리를 하는 요리사를 맡았는데 트랜스젠더에 약간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음.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박세로와 일을 같이 하는 공사장에서 만났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다라고 돼 있는데 마현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적인 이유가 다른 캐릭터들은 박세로이를 누군가에 의해 약간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네. 누군가에 의해 삶이 만들어진 애들이기도 해요. 약간 목표 자체가. 최승권도 박세로이를 동경을 하고 박세로이 곁에서 박세로이를 지켜주고 보필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박세로이 가게에 들어가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메인 캐릭터죠. 여주인공 조이서도 그렇고 네. 조이서도 이 남자를 위해선 내 모든 걸 바치고 싶다. 나 이 남자를 사랑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약간 주체적이면서도 주체적이지 않은 인물들이 되게 많은데 마현이만이 약간 오로지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겠다라는 게 좀 강했어요. 약간- 박세로이에게 휘둘려서 이제 일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오로지 그쵸. 본인의 목표를 가지고 임하는 캐릭터가 마현이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요. 남을 위해서이라기보다는 내가 나 자신으로 사는데 이유 따윈 필요 없다. 나 자신을 증명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마연이라는 캐릭터가 나중에 트랜스젠더라는 게 언론에서 밝혀지고 방송을 요리 경영 프로그램에 나가는데 거기서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다가 네. 언론 플레이에 당한단 말이에요. 이거 트랜스젠더다 막 이러면서 맞아요. 힘들어 하는데 그때 드라마의 주제가죠. 음. 하현우님의 돌덩이 울맹인가 돌덩인가 몰라 둘 다 비슷했던 거 맞아요. 그게 나오면서 사실 그게 웹툰에서는 BGM 그런 게 잘 안 깔리다 보니까 돌덩이가 그렇게 크게 큰 맥락으로 자리 잡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시 한 구절이 마연이 에피소드에서 돌덩이 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이 노래가 거의 메인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박세로이가 돌덩이구나라는 생각이 맞는데 전 돌덩이는 마연이를 위해 만들어진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지고 마연이가 제일 좋습니다. 아, 이 얘기 듣고 보니까 확실히 그 드라마 볼 때 마현이 에피소드에서 딱 결심한 얼굴이랑 함께 그 돌덩이 노래 나올 때 진짜 카타르시스 지렸죠. 맞아요. 그리고 그 대사가 멋있잖아요. 저 뭐 단밤 요리사 마연이 저는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승하겠습니다. 멋있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네요. 하긴 그 가스총님도 예전에 요리사를 좀 지망하셨잖아요. 맞아요. 이 지망하신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초반에 단밤 프랜차이즈 직원들 솔직히 어떤가요? 저는 뭐 프랜차이즈 뭐 약간 요리사만 지망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잘 모르기는 하는데 솔직히 조이사 아니었으면 다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게 아닐까. 사실 맞아요. 박세로이도 야망만 가득했지. 그러니까 그 뭐냐 장가 책을 읽었어. 장대희가 쓴 장사하는 법 약간 이런 책을 읽고. 근데 거기에 약간 자서전이어서 그런지 마인드만 적혀져 있는 거지. 왜 경영 쪽을 공부를 아예 안 했나 봐 박세로이는. 맞아요. 운영 이런 거 홍보. 그래서 조금 뭔가 부족하지 않나. 그 부족한 면들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고는 있지만 저는 약간 당혹스러웠던 게 그 원양어선이랑 또 무슨 일 했죠? 공사장 일을 했나?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좀 박세로이처럼 요식업계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이라도 포차에서 알바를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포차에서 알바를 안 해봤다고 해서 좀 놀랬어요. 왜지?
왜 굳이 이런 어려운 길을 하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선택하지 않는 맞아. 걸까 하면서. 근데 그 이유가 설명되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범죄자잖아요. 아, 안 써줘서. 그 안 써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 원양어선을 탄 이유도 자기 써줄 데가 어디 있겠냐. 뭐 그 최승건이랑 그런 대화 하잖아요. 너 어디가 써줄 것 같아? 뭐 우리 같은 범죄자 나 한 번 낙인 찍히면 끝인데 뭐 너 써줄 것 같아? 나는 뭐 원양어선을 타서라도 돈을 벌 거고 난 내가게 차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네. 타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캐릭터 한 명을 빼먹었는데 조이서라고 아까 종종 등장했던 맞아요. 네, 이 박세로이의 부족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채워주고 네. 이태원 클라스라는 주식회사 큰 기업으로 발전하게 해준 1등 공신이 있어요. 그렇죠. 네, 조이서라는 인물인데 제갈공명. 맞아요. 원래는 그 박세로이네 가게에서 몰래 술을 먹다가 걸린 그 19살짜리 민자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박세로이의 그 인간다움, 성품에 반해가지고 이 박세로이 씨에게 반하게 되는 여자 고등학생 역할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이 그 조이서라는 친구는 얼굴도 굉장히 예쁘고 맞아요.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고 그리고 IQ가 뭐 엄청 높고 그러니까 거의 한 200대 되는 것 같아.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코패스라는 그 뭐지 성격 특징 그런 게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설정이 있어요. 사이코패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기도 하고 이 작품에서는 일단은 히로인 역할 겸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주축이 되는 캐릭터인데 그렇죠. 혹시 이 캐릭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박세로이가 장가랑 싸운 게 아니고 조이서가 장가랑 싸운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 어느 이게 중반부로 이야기가 흘러가면 나중 가서는 약간 그런 싸움의 중점도 조이서를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건 장가가 이기냐 박세로이가 이기냐는 조이서를 누가 차지하냐에 정해져 있다라는 싸움 구도로 좀 흘러가거든요, 이야기가. 아, 맞아요. 서로 막 납치하고 스카우트 하려고 난리잖아요. 처음에 스카우트 했다가 안 되니까 막 납치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거 조이서를 둔 기업이 조이서 하나를 갖고 싸우는 내용이구나 라고 요약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이 조이서라는 친구가 진짜 어린 나이에 대단한 게 그 인플루언서 그렇죠. 일단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에서 되게 파워 블로거라서 그걸로 맞아요. 이미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이서가 들어오기 전까지 박세로이네 가게 단밤은 진짜 그냥 망하기 직전에 완전 좀 별로인 포차였는데 맞아. 조이서가 스스로 걸어 들어와서 나 여기 매니저로 써달라. 왜냐면은 박세로이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박세로이라는 남자를 사장까지 키워봐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그때부터 이 가게 단밤에 전체적인 메뉴 구성이나 뭐 고객 응대 매뉴얼 이런 거를 다 그 총괄하시거든요. 네, 그때부터 엄청나게 급성장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면서 진짜 이 조이서라는 캐릭터가 없었으면 과연 박세로이 씨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못하죠.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인품에 반하게 한 박세로이 씨의 능력도 솔직히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 인품을 갖추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구도를 만들어낸 게 로맨스로서도 굉장히 기능이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버디물로서도 기능이 엄청 좋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서, 박세로이, 버디도 좋아하는데 최승건과 박세로이 이게 두 명의 조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명의 조합으로 봤을 때. 아, 맞아요. 그 둘의 서사도 진짜 감동적이죠. 그렇죠. 최승건 사실 최승건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최승건의 과거가 풀릴 때 최승건이 감옥에서 박세로이랑 만났었는데 네. 굉장히 뭐 그냥 도박하고 건달이었고 막 싸우고 약간 그랬던 과거를 박세로이를 보고 약간 과거를 세탁하면서 잘 지내는 이런 인물이고 그때 건달이었을 때 삶을 조금씩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보여주면서 얘 그냥 건달 어느 뭐 약간 잡몸 중에 하나구나. 약간 그냥 아래에 있는 직원이구나. 맞아요. 좀 시다바리 역할로 나와요. 그러니까 직원 1이구나. 근데 나중 가서는 얘 그냥 좀 한타까리 하는 애였구나. 건달계에서. 아, 맞아요. 생각보다 동생들이 형님 하고. 그러니까 싸움도 거의 거기 조직 보스를 담갔잖아요. 거의 마지막에서. 맞아요. 진짜 잘했죠. 보면서
얘 싸움을 진짜 잘하나 보다. 사실은 이런 캐릭터였구나. 라는 점이 약간 반전미를 보여줘가지고 더 흥미로웠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평소에 단밤에서 일할 때는 맨날 그 자기보다 한참 어린 조이서한테 좀 팩폭당하고 맞아요. 두들겨 맞고. 맞아요. 좀 꺼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맞아요. 많이 마연이한테도 두들겨 맞고. 맞아요. 근데 이제 결말 부분에서 까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멋진 면모들을 많이 보여주고 퇴장을 하셔서 진짜 맞아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박세로이한테도 두들겨 맞았어요. 최승호는 항상. 아 맞아요. 야, 너 성격 좀 죽여. 마연이는. 야, 제가 건달 쓰지 말랬죠. 조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는데 그냥 돌려가지고 얘를 하게끔 만들어 일을. 그거 보면서 최승건 잘 이용당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가끔 보면 맞을 만한 짓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이태원 클라스가 저희는 저희 세대는 코로나 세대들은 드라마로 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혹시 보면서 캐스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하는 인물이 있었을까요? 캐스팅이 마음에 들었다. 저는 일단 장대희 씨 캐스팅이 굉장히 사실 배우님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그 악역 역할로 나오는 장대희 역할의 이제 배우님이 굉장히 중후한 목소리랑 그리고 약간의 야비함이 섞여 있는 톤으로 연기를 하셔가지고 그 최종 보스의 품격이 갖춰진다고 해야 되나? 연기에서 맞아요. 그 음산함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볼 수 있게 돼가지고 좀 캐스팅 면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혹시 그 가스총님은 누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일단은 캐스팅이지. 이것도 어찌 보면 캐스팅인데 저는 장근원 역할 맡은 안보현 배우가 맡으셨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안보현 배우가 맡으셔가지고 장근원의 조금 이 각본도 각본인데 새로운 면모를 받지 않았나. 장근원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준 게 안보현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장근원 캐릭터가 사실 그 드라마가 아니라 웹툰에서는 좀 찌질한 캐릭터예요. 맞아요. 좀 1차원적인 느낌이죠. 그러니까 찌질하고 그냥 전형적인 약간 곱게 자란 도련님? 그냥 양아치?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돈 많은 양아치?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맨날 꺼드럭대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뭐 맨날 잘 안 되고 아빠한테 버림받고 네. 그리고 조이소를 납치하는 그 부분에도 장근원이 사실 납치를 했지만 장근원은 그때까지도 찌질해요. 뭘 하지도 못해. 아 웹툰에서요? 네, 아빠한테 아빠 미워. 아빠 별장에 숨을 거니까 아빠 별장 주소 팔고 싶으면 팔아. 사실 뭐 나를 멈추고 싶으면 아빠가 직접 와야 돼 이런 대사가 전 좀 기억나는데 그거 드라마판이었나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서 장근원이랑 캐릭터 굉장히 막 이렇게 그 조폭들한테 네. 잡아오라고 약간 이렇게 시키면서 보면서 네. 얘는 감옥에서도 성장을 하지 못했구나. 웹툰판에서는 확실히 좀 덜 부각된 면이 있죠. 맞아요. 근데 안보현 배우님이 만드신 장근원은 굉장히 입체적이었어요.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도 아버지한테 배신당했다는 그 배신감에 약간 비어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럼 난 여태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거지. 사실 장근원은 나쁘긴 질이 나쁜 애였어. 사람을 괴롭히고. 근데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좀 유약한 느낌이었죠. 원래 맞아요. 그 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렇죠. 사람을 괴롭히는 거에 익숙해도 그 사람이 죽기까지 바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박세로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도 초반에 사로잡혀 있었었고 저 그냥 자수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장대희가 막았잖아요. 맞아요. 본인의 아빠가 닭 모가지 그 장면. 그거 명장면이죠. 맞아요. 웹툰에서 저는 근데 웹툰 연출보다 굉장히 드라마 연출이 더 공포스럽게 느껴져가지고 더 안보현 배우님의 연기력도 더해져가지고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지 않았나 드라마 중에서도 싶은데 닭 모가지를 손으로 너 꺾어 그래서 막 꺾으면서 막 흐느끼는 아빠 무서워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아빠 때문에 물론 남 탓을 하면 안 되지만 아빠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고 장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빠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도 나를 위하니까 다 나를 위한 일이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장가 그 자체였구나를 깨닫고 공허한 눈빛이 되면서
갈 곳 잃음, 약간 복수의 방향이 갈 곳을 잃은 거죠. 복수의 칼이. 그래가지고 결국 박세로이를 향하긴 하는데 그 연기가 굉장히 비어 있으면서 뭔가 박세로이한테 분노가 느껴지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갈 곳 잃을 분노를 박세로이한테 표출을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연기력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그런 점에서 입체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드라마에서 안보현 배우님의 연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네. 이제 진짜 아까 말씀하신 최후반부쯤에 그 조이서랑 그리고 또 이복 동생이 있어요. 이복 동생까지 같이 납치해가지고 진짜 살인을 저지르기 직전에 장대희한테 전화를 해서 저 이렇게까지 괴물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연기가 사실 웹툰에도 똑같은 장면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연출에도 힘을 줬고 안보현 배우님의 표정 연기에서 원래 웹툰에서는 그냥 화내는 표정? 맞아요. 네, 그냥 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왠지 모르게 좀 아버지를 원망하는 맞아요. 하면서도 나를 말려줬으면 좋겠는 그 양가 감정을 둘 다 표현을 해주셔서 정말 네 좋았죠. 그러잖아요. 그 대사 그 후에 그 대사 하잖아요. 이번에도 절 버리고 싶으시면 뭐 저 위치 알려주면 돼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 보면서 장근원이 사실 그 정도 캐릭터가 아닌데 굉장히 메인급 캐릭터로 만들어줬지 않았나 안보현 배우님께서 인상 깊은 캐릭터로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제 드라마에서 되게 몰입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 같아도 아버지한테 2번 버려진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버려진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자기 회사 때문이야. 그러니까. 되게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또 재밌는 점은 사실은 아버지를 죽인 거 자체는 장근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박세로이의 칼이 장근원한테만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작가님이 치밀하게 좀 설계를 해가지고 이 복수의 끝이 장대희, 즉 장가를 노리게끔 독자들도 만들었어요. 장근원을 중간 보스로 놓고 최종은 이제 사주한 장대희로 넘어가게끔. 막 가끔씩 이렇게 보면서 아니 자기 아빠 죽인 건 장근원인데 왜 장가를 무너뜨린대? 이렇게 생각하는 독자들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전개를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장대희라는 악역 캐릭터를 확실히 세워주면서 그런 악역 전환이 잘 된 스토리지 않나 싶습니다. 저랑은 조금 다르게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장근원이라는 캐릭터는 애초에 좀 메인 빌런감으로 조형을 하신 게 아니라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장근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유약하고 그냥 지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좀 치기 어린 느낌의 그 빌런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건을 일으킨 원흉은 다 장대희 쪽에 있어요. 왜냐면 장근원은 처음에 부장님을 세로이 아빠를 차로 쳤을 때 자수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다시 악의 편으로 돌려놓은 것도 장대희고 사건을 장가를 위해서 묻어버린 것도 장대희고 모든 것은 다 장대희가 장가를 위해서 한 행동으로 세로이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세로이 입장에선 장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재밌는 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말씀대로 굉장히 치밀하게 잘 구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드라마랑 웹툰이랑 그 초반 부분까지는 비슷하고 후반 부분에 좀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점은 좋았다 아니면 이 장면이 안 나와서 아쉬웠다 하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 진짜 너무 별로였던 거 하나 있어요. 별로였던 게 있다? 뭔가요? 근데 이건 좀 개인적인 감상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이제 웹툰에서 조이서의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이랑 첫 등장 시점의 일이거든요. 네. 조이서를 첫 등장시킬 때의 내용이랑 드라마에서 첫 등장시킬 때 내용이 약간 각색이 들어가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어느 정도 그 전체 설계는 좀 비슷한데 제가 좀 많이 아쉬웠던 건 사실 만화에서는 조이서의 어머니에 대한 묘사가 좀 나옵니다. 맞아요. 네, 어머니가 만화판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이서는 똑똑하니까 엄마는 언제나 너를 응원해 포지션이 아니라 사실 그 이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능력이 없고 그런 본인에 대한 실망감, 열등감 때문에 그 열등감을 잘난 딸에게 투영하는
그래서 이서가 되게 달리기 할 때 앞에 애를 잡아 끌면서까지 맞아요. 1등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행동에 대해서 이서 엄마는 잘했어.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렇게 뭐 책임감, 성실, 도덕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1등 하는 게 왔다인 거야. 그냥 그러고 그 조이서의 마음을 원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네. 점점 그쪽으로 가게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드라마판에서는 조이서 엄마가 그냥 우리 딸은 잘나고 언제든 1등하고 잘하니까 엄마는 언제나 너를 응원한다. 약간 그 포지션으로 나와서 아 그러면 조이서는 그냥 본투비 사이코패스구나 라고 드라마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만화판에서는 얘가 사이코패스가 아닌데 어머니가 환경적으로 애를 점점 그렇게 자라게 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나무 분재처럼. 만든. 네. 아 그쵸. 그래서 그 조형 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러면은 조이서는 잘난 사이코패스 캐릭터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후반부의 내용은 그 웹툰이랑 똑같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조이서가 완전히 사이코패스면 안 돼요, 사실은. 그쵸. 네. 사랑을 하니까. 맞아요. 감정 표현도 있고 본인의 그 감정에 대해서 되게 억눌려 있고 나는 맞아. 엄마한테 약간 이렇게 소나무 분재처럼 난 가라는 대로 가고 시키는 대로 하고 맞아요. 그런 삶이 남을 끌어내리는 이런 삶이 좀 싫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사이코패스보단 분조장에 가깝죠. 조이소 캐릭터는. 맞죠. 그런 면도 있어요. 약간 본인 삶에 대해서 여러모로 억눌린 부분이 있고 1등을 하려고 노력하는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항적인 모습으로 표출이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드라마에서는 그 엄마 캐릭터에 대한 묘사가 약간 삭제가 되면서 아마 분량 문제겠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삭제가 돼서 좀 조이서의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약간 아쉬웠다.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이 작가는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센가를 알리고 싶었던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왜냐면 조이서의 부모도 이렇게 붙여주고 박세로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얘를 곱게 자라게 만들었고 장근원도 장대희한테 이용당해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결국 그런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보면서 어린 시절에 약간 자아 형성이 부모에 정해지는데 부모에 따라서 부모의 교육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보여주는 스토리 구조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거기에서 이제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박세로이, 조이서, 장근원 모두 이제 부모가 만든 방향으로 같이 따라가게 되네요. 맞아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약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의 분량을 사실 그 어머니의 설명을 줄인 거지 분량은 드라마가 더 많거든요. 맞아요. 차라리 그 설명을 저는 아마 딥해지었기 맞아요. 때문에 좀 삭제했을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조이서라는 캐릭터를 설명할 때 이 어머니의 서사는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넣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원작 팬으로서. 네. 저는 내가 아까 조이서 사이코패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약간 만화나 드라마나 합쳐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점이 조이서가 사이코패스라는데 사이코패스 면이 좀 적어가지고 좀 아쉬웠었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유해지는 거요? 약간 유해지는 것도 있고 사실 초반부에도 그렇게까지 하는 건 없거든요. 그냥 맞는 말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조이서가. 물론 행동이 과격할 수는 있죠. 뭐 자기가 왕따 시키는 애들 보면서 뺨 때리고 선생님 뺨 때리고 뭐 이렇게 하자. 그런 잘못된 폭행은 잘못됐는데 근데 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인가? 사이코패스는 보통 사람이랑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사고 회로로 살잖아요. 근데 그 사고 회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 애는 사이코패스인가? 라는 의문점은 들었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소시오패스인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시오패스는 아예 감정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 이득되는 쪽으로 남의 감정을 알고 있어도 내 이득이 되면 감정 따위 신경 안 써.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는 근데 그래도 뭔가 약간 대중들이 생각하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까딱하면 죽일까? 약간 이런 이 장면도 나오고 막 약간 그 정도로 과격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조금 그렇게까지 과격한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가지고
그 점에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드라마 저는 그 원작 팬들이 네. 드라마에서 아쉬웠던 점 분명 잘 만들었다고 원작 팬들도 만족을 하고 있는 작품인데 그 장대희의 최후죠. 네. 장대희의 최후가 닭처럼 울면서 마지막에 자기는 봉황이 아니라 닭이었구나라고 웹툰에서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수미상관이 있어서 좋았는데. 맞아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그런 게 좀 약했죠. 그죠. 그 대사 자체를 빼버렸었죠. 네, 아예 없었어요. 네. 약간 봉황, 닭 약간 이런 것들이 딱히 없었어요. 처음에 닭 모가지 꺾는 것 빼고는 그렇게 언급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막 닭처럼 우는 장대희의 비극. 나는 짐승이었구나. 봉황이 아니라 나는 그냥 닭에 불과했구나를 깨닫고 엉엉 우는 장대희의 비극을 보면서 속이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짠한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 장대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게 제가 물론 모두들 좋아하시겠지만은 그 주인공이랑 적대 캐릭터랑 서로가 상대에게 안티테제인 짜임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사실 세로이 씨한테도 장대희 씨는 본인의 우상이자 그리고 안티테제 그리고 장대희 씨는 본인이 살아온 거를 전면 부정하는 사람이 세로이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어느 쪽에 이입해도 재밌게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입체적인 악당은 또 오랜만이라서 간만에 또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입체적이고 잘 만들었죠. 이야기 구조 자체가 다 분해해 보면 전부 다 매력적인 캐릭터랑 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런 점에서 인상 깊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이제 와서 생각나서 좀 늦었나 싶은데 네. 그 사생아 한 명 있잖아요. 설 얼짜? 장근원 네네네. 말고 둘째 아들 한 명 있는데 네, 있죠. 이복 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도 되게 특이한 캐릭터고 주연인데 하나도 설명을 안 했네요. 혹시 좀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거요? 네. 저 근데 걔 좀 별로였어요. 저도요. 아니 얘 너무 박쥐 같고 네. 아니 너무 좀 찌질하고 약간 찌질 유전자가 있나 봐요. 그 장군은 그 유전자가 좀 찌질한가 봐요.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이 자식 근데 또 트롤은 좀 다 해. 맞아. 아니 좀 어이가 없었던 게 그 친구가 원래는 이제 단반포차에서 세로이 씨랑 다른 친구들이랑 열심히 일하고 유대도 많이 쌓고 우리는 이제 동료야 이러고 있었는데 물론 갑자기 아니고 원래부터 조이서 씨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렇죠. 예, 조이서 씨한테 내가 만약에 장가를 먹으면 너 나한테로 와줄래? 이런 말을 한번 해요. 근데 조이서가 그냥 별 뜻 없이 그래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한 거를 오케이 그러면은 나 이 단반포차를 버리고 장가로 등을 돌릴게. 그래 나 이러고? 장가 먹겠어. 오 맞아요. 그러고 장가에 가가지고 세로인의 단반포차 식구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최애 캐릭터 마현이. 네, 마현이의 그 트랜스젠더라는 만천하에 공개한 것도 이 친구 짓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좀 행보가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요. 네, 세로이 씨는 그래도 너는 너의 자리에서 열심히 한 거잖아. 괜찮아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아니 근데 그게 말이야? 완전 배신감. 네. 저는 근데 어이가 없던데 그때 세로이가 좀 어이가 없던 게 네. 마현이 자르라고 했을 땐 조이서한테 막 소리 질렀잖아요. 맞아요. 너가 하라는 게 왜 내 사람을 상처 입히는 일이냐고 이러면서 막 소리 질렀는데 거기서는 그냥 응원해줘. 그게 좀 아니 뭐 현이는 너의 동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스탠스가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캐릭터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박쥐 같다, 얌체 이런 느낌이 나서 좀 싫었습니다. 저도. 나쁜 놈.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 인물은 사실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너무 싫어서. 그냥 딱히. 근데 저는 이태원 클라스가 더 재밌었던 게 네. 사실 저는 이런 작품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한국 많이 만들 수 있는 웹툰이잖아요. 이거는 그쵸. 이태원이라는 서울의 유명한 좀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지역명을 우리의 한국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웹툰이잖아요. 한국에 이태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태원은 이런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이거는 이태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야.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야.
약간 이렇게 되니까. 아, 한국만의 좀 낭만을 보여주고 그쵸, 할 수 있는 뭐. 지명을 또 맞아요. 네. 한국인의 공동체 형성을 또 이렇게 하면서 공감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신카이 마코토의 너의 이름은이나 뭐 날씨 아이나 또 하나 뭐였죠? 그 스즈메의 문단속. 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세 개는 일본이 겪고 있는 뭐 대지진이나 그런 자연 뭐라 하죠? 자연재해. 맞아요. 자연재해가 일본이 겪은 자연재해를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일본인들은 보면서 굉장히 공포스럽지만 희망찬 메시지를 보면서 아 이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일본만이 할 수 있는 약간 내용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태원 클라스랑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작품이 굉장히 반갑지 않나 싶습니다. 아, 맞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한국인의 기본 정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들의 로망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세로이처럼 자수성가를 하는 게 모든 그쵸. 한국인들의 좀 미덕이자 자성가 해야지. 네, 꿈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게 일본이나 다른 나라 국가들에도 그 드라마화가 많이 됐는데 거기서도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게 이런 스토리들이 이제 자수성가의 낭만을 담고 있고 네. 성공 신화 그리고 복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아시아권 사람들의 정서에 아주 잘 맞아가지고 네. 아시아권에서 데이트를 쳤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슬펐던 이유가 드라마는 코로나 시대 때 터졌다 했잖아요. 이태원이 다 죽었었거든요 그때는. 아, 상권이. 네. 그래가지고 저랬었지. 그러니까 집에서 네. 뭔가 북적이는 사람들을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아 그래 저런 게 축제였었지. 할로윈 뭐 저런 날이었지. 약간 이런 걸 보게 되면서 그런 걸 상기시키는 데도 도움이 돼가지고 인기를 모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봤을 때가 이제 고등학생 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울에 상경한 거는 20살 때쯤이라서 올라와서 이태원이 어떤 곳일까에 대한 낭만이 엄청 컸어요. 이 그쵸. 작품 때문에. 그쵸. 그래서 사실 만화도 자세히 보면은 그 이태원의 거리를 사진 찍어서 그리신 건지 아니면은 진짜 보고 따라서 그리신 건지 굉장히 디테일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이태원 거리에 가봤을 때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만화에서 본 거랑 똑같아 하는 느낌이. 그쵸. 네. 성지순례. 네.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요즘엔 사실 다 스케치업 쓰니까 네. 어디 지역인지 잘 표현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지명에 대한 디테일을 배경을 하나하나 이제 깎으시면서 다 묘사하려고 노력해 주신 게 이런 감동을 또 2배로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외국의 우리나라의 약간 지명, 뭐 강남 스타일도 그렇고 네. 그런 걸 알린다는 거부터 의미가 깊었고 저는 살짝 약간 지금 만들어지지 않는 저희가 지금 있는 성수동 관련된 것도 누군가가 스토리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재밌게 보지 않을까 좀 싶어요. 가스총 작가님 해보시는 거 어떤가요? 저는 성수가 나와버리잖아요. 성수 나와버리죠. 네. 약간 성수동에 이렇게 살면서 성수동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빠르게 변하는 곳에 뭐 변하지 않는 주인공들 막 이런 스토리 구조를 가진 지역명을 딴 이야기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한국인들 많이 공감할 수 있고 한국인들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거 하는 작품이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감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태원 클라스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현재 광진 작가님이 카카오 페이지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장대희, 악역인 장대희의 과거를 그리는 장가를 세우게 되고 그의 과거는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장가라는 웹소설을 연재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안 그래도 이걸 한다고 그래서 조금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진짜 감동인 포인트가 장대희가 지금 그 늙은 시점에서는 못되게 심성이 다 변했지만 네. 어릴 때의 장대희의 목표는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이 장가를 설립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장가가 현재 시점에서 그 장가의 한자를 보면은 장이 길장자거든요. 네. 길장의 집가자예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스피노프의 한자를 보면은 장가의 장자가 길장이 아니라 베풀장입니다. 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좀 감동된다. 이 장가도 장대희의 원래 착한 시절 보고 싶다.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 얘기 더 들으니까. 그러네요. 어떻게 좀 말년에도 좀 열심히 하시지. 그러니까 네. 더 이상 베풀 곳이 없었던 거죠. 자기 가족들에게 굶어주기는 뭐 어머니, 아버지, 뭐 동생들 이렇게 배불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또 이게 성장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막 돌아가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닐까도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너무 회사에 집착하고 목매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려가지고 안타까운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네. 스피노프 장가도 재밌게 봐주시고 저희도 아마 재밌게 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거 있으신가요, 인테리어 작가님? 아니요. 저는 이미 말을 평소보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원래 말 많이 하는 건 다른 사람의 포지션인데 맞아요. 그분이 이제 하필 감기 걸려서. 그러니까 빈자리가 좀 크네요. 역시 3인 체제를 계속 해야 되겠어요. 그쵸. 오늘 해보고 좀 잘 되면 2인 체제로 가려고 했는데 뭐 마지막으로 그쵸. 사르탄 기린님의 약간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사르탄 기린님은 이태원 클라스를 네. 너무 유행해가지고 자기는 너무 유행하면 너무 별로 보고 싶지 않아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안 봤었다고 합니다. 아 뭔가 대충 예상 가는 맞아요. 그림이네요. 하지만 지금 보니 재밌네요 라는 한 줄 코멘트로 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